학창시절 토마디는 엄청난 문제아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가장 쉽게 마약에 빠지는 길로 본드 흡입을 예로 들며 그 심각성을 알려줬죠. 이 교육을 듣던 토마디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 본드라면 구하기 엄청 쉬운 거잖아. 내가 왜 이걸 해볼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시작된 그의 호기심은 10대 때부터 그를 마약과 술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도벽까지 있었는데 그 스케일이 남달랐죠. 그가 자주 훔쳤던 것은 자동차였습니다. 차를 훔쳤다고 마음껏 도로를 질주하는 것이 이 시절 그의 취미였죠. 하루는 친구 아버지의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차 뒷좌석에는 총까지 발견되었고, 그렇게 그는 15살의 나이로 절도와 총기 소지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14년형을 선고받아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그와 함께 구속되었던 친구 덕분에 최악만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위 외교관이었던 친구의 아버지가 힘을 써서 어찌어찌 징역살이만은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큰일을 겪을 뻔했으나 그는 10대 시절 내내 방황을 거듭했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 시절을 회상하며 그는, 이때 나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부모님도 팔았을 것이다.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질병과도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절 그의 행동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았습니다. 하루는 약에 취한 상태로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새끼손가락 힘줄을 끊어버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원래대로 돌이킬 수는 없었고, 이후 이 손가락은 영원히 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토마디를 지켜보던 부모님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토마디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인간이란 없다. 그 실수로부터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며 머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나는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그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토마디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 몰두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었죠. 이때 불현듯 어린 시절 연극 연기를 했을 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받았던 기분 좋은 칭찬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연기 전문학교 입학을 권했습니다. 이 학교는 엄청나게 엄격했습니다. 토마디는 이때를 가리켜 마치 영화 위플래시에 나오는 분위기와 똑같았다. 오로지 연기밖에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절 그에게 자극이 되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엑스맨 시리즈의 마그니토 역으로 유명한 마이클 패스벤더이죠.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는데 마이클은 이 시절 때부터 연기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토마디가 직접 들려준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그날은 마이클이 연극에서 휠체어를 탄 캐릭터를 연기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연습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식당으로 타고 가더니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 버벅거리다가 뒤에 줄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됐죠. 뒤에서는 빨리 먹고 가자고 원성이 자자했지만 마이클은 연기를 위해 몰입을 유지해야 한다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 모습을 본 토마디는 저렇게까지 하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연기력이 나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 자극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디는 드디어 TV에 나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배우로서 출연한 것은 아니었죠.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자로 나왔는데 슈퍼모델을 뽑는 오디션이었습니다. 가냐할픈 몸매에 머리띠 하나로 무심한 듯 쓸어올린 장발머리가 지금의 토마디와는 사뭇 다른 이미지였죠. 나름 주목을 받는 참가자였지만 시종일관 모델과는 거리가 먼 뒤뚱거리는 괴상한 워킹을 선보이며 이 대회에서 예선 탈락이 아니라 무려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21살.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도 맺게 되었지만 모델 활동을 그리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바로 걸음걸이 때문이었습니다. 도무지 교정되지 않는 특유의 뒤뚱거리는 오리걸음이 모델 활동과는 상극이라 느꼈고, 결국에는 다시 연기 공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던 와중 드디어 배우로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명작 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였습니다. 달랑 12줄의 대사밖에 없는 단역이었지만 준수한 연기력을 보여줬고, 이에 같은 해 다시 한번 군인 역할로 다른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바로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한 실화 바탕의 전쟁 영화 블랙호크 다운이었죠. 이 영화에는 토마디 말고도 훗날 유명해지는 단역 배우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총보다는 활을 들어야 더 잘 싸울 것 같은 남자 올랜도 블룸입니다. 주연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조시 하트넷이었고, 조연으로는 이완 맥그리거, 에릭 바나가 나오기도 해 지금 와서 보면 나름 초호화 캐스팅이 된 영화이기도 하죠. 그렇게 단역을 오가던 신인 시절 토마디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초장수 인기 시리즈 스타트rek의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스타워즈 시리즈와 더불어 스페이스 오페라의 양대 산맥인 스타트rek은 당시 서양권에서 하나의 문화현상이었을 정도로 많은 고정 팬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기 시리즈에서 단역도 아닌 메인 빌런 역할을 연기할 기회가 온 것이죠. 이 캐릭터는 이 영화의 주연인 패트릭 스튜어트의 복제 인간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감독은 그의 젊은 시절과 똑 닮은 외모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토마디는 머리까지 전부 밀어버리고 스크린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테스트 하루 전 도저히 긴장감에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 팬티 바람으로 연기 연습을 했는데, 이때 자신의 연기
연기를 보기 위해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동영상이 불러일으킬 파장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렇게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패트릭 스튜어트와 대사를 주고받으며 카메라 테스트를 받았는데 대배우가 눈앞에 있다 보니 너무 긴장해 평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색한 것 같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 이번에는 대사마저 까먹으며 최악의 상황에 봉착했죠. 테스트가 끝난 후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톰 하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망쳤는지 저 스스로 잘 압니다. 혹시 제가 어젯밤에 녹화해둔 게 있는데 이 비디오라도 드려도 될까요? 간절함이 느껴졌는지 감독은 이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건네고 나서야 톰 하디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팬티바람으로 연기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비디오에는 혼자 놀기 말렙 수준의 온갖 민망한 장면들이 잔뜩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렇게 이불킥을 하며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영겁의 시간이 3일이나 흘렀습니다. 드디어 캐스팅이 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때 톰 하디는 너무 기쁜 나머지 밖으로 나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덤블링을 해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배역을 따낸 것은 처음이라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즐겨 마시던 술도 촬영하는 3개월 내내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고 오로지 촬영과 연습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그가 연기한 캐릭터는 1차원적인 악역이 아닌 내면 갈등을 하는 입체적인 캐릭터로 잘 묘사될 수 있었고 그는 이 배역을 계기로 대스타의 길을 걷게 되지 못하고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이 영화는 어마어마한 혹평을 받으며 흥행에 참패했고 30년이 넘게 이어진 스타트렉 시리즈의 숨통을 끊으며 마지막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훗날 2009년에 리부트가 되어 다시 인기 시리즈로 거듭났지만 당시 이 영화는 역대 최악의 스타트렉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톰 하디는 주눅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데뷔 2년차의 신인이 감당하기에는 미디어와 사람들의 비판은 큰 상처로 다가왔죠. 그리고 이 영화를 찍으며 처음으로 연기력에 대해 한계도 체감했습니다. 그가 맡은 캐릭터는 인간인 듯 인간이 아닌 존재라 신인이 연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배역이었습니다. 감독은 원하는 연기가 잘 나오지 않아 그에게 끊임없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코칭해줬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자 하루가 지날수록 불안함과 긴장감이 쌓여갔죠. 촬영이 끝나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개봉 후에 이어진 대중의 혹평은 그의 자신감을 앗아갔습니다. 이 시절 그는 다시 술과 마약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어느 날 문득 런던의 한 골목에서 피와 토사물에 범벅이 된 채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억해보려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떠오르지 않았죠. 이때 그는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중독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스스로 중독치료센터를 찾아가 한 달 동안 합숙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이후 톰 하디는 현재까지도 마약은 물론이거니와 술조차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톰 하디는 이때부터 모든 에너지를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침체기는 끝날 줄 몰랐죠. 스타트렉 이후 5년 동안을 15개 가까이 되는 작품에 출연했지만 이렇다 할 흥행작도 큰 인상을 준 배역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이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계속된 부진에 지친 그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도전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이렇다 할 반응을 얻지 못하면 배우를 그만두고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죠. 그가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이 영화는 바로 실화 바탕의 영국 영화 장기수 브론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영화를 통해 그의 연기력은 폭발하게 되죠. 브론슨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어도 종신형을 살고 있을 정도로 악명 높은 범죄자입니다. 교도소에서조차 죄수와 간수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과 인질극을 일삼아 하루에 20시간을 독방에서만 지내고 있죠.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한 톰 하디는 생애 처음으로 체형도 바꿔보기로 결심합니다. 브론슨과 비슷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살을 20kg를 찌웠으며 용기를 내어 모두가 두려워하는 브론슨을 실제 만나보기까지 하죠. 그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해 그 특유의 기괴함을 재현해냈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Charlie grew. Sometimes, yeah, you got a cut. 또 말투뿐만 아니라 이 캐릭터의 엉뚱함에 한몫했던 것이 구부정한 자세로 어정어정 걷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사실 이는 톰 하디 특유의 교정받기 전 걸음걸이가 그대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촬영 중에 자기도 모르게 예전 걸음걸이가 나와버렸는데 감독은 이 모습을 보더니 껄렁한 느낌이 딱 어울린다며 계속 이렇게 연기해달라고 주문했던 것이죠. 이 영화는 중간중간 독백 공연을 하듯 자신의 범죄를 설명하는 연출이 있었는데 이때 톰 하디는 1인 2역 연기까지 해내며 다혈질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섬뜩할 정도로 잘 표현했고 심지어 전라로 나와 중요 부위까지 적나라하게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활약으로 인해 드디어 톰 하디는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한 몸에 받으며 할리우드로 와서 찍게 된 영화가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개봉조차 하지 않았던 영화인 장기수 브론슨의 고백과는 달리 인셉션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고 드디어
그래서 톰 하디라는 이름을 많은 이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를 좋게 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훗날 또 다른 작품에서 톰 하디를 중요한 역할로 캐스팅하게 됩니다. 바로 배트맨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 다크 나이트 라이즈입니다. 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배트맨 시리즈의 마지막 편 제작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작들의 어마어마한 흥행과 그에 따른 기대치가 부담인데다가 하필이면 전작에서의 악역이 역대급 빌런으로 영화사의 길이 남은 히스 레저의 조커였던 것이죠. 감독은 어떻게 하면 이에 필적할 만한 악역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떠올랐던 것이 바로 톰 하디였죠. 이 베인이라는 캐릭터야말로 톰 하디의 진가가 드러난 배역입니다. 시종일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기 때문에 오로지 눈빛과 목소리만으로 모든 것을 전달해야 하는 어려운 연기였죠. 톰 하디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독특한 말투와 억양을 연구했는데 이때 그는 전설적인 맨주먹 격투가 바틀리 고먼을 베이스 삼아 베인 특유의 말투를 만들어냈습니다. No one cared who I was till I put on the mask. When I get men in front of me, they try to kill me. They try to wipe me off the face of the earth. 톰 하디는 원래 이 역할의 적임자는 아니었습니다. 베인은 배트맨보다도 월등히 체격이 커 압도감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인데 톰 하디의 키는 배트맨 역할의 크리스찬 베일보다 8cm나 더 작았죠. 거기다 설정상 민소매만 입고 다니기 때문에 상반신 노출이 필연적이었습니다. 톰 하디는 상체에 워낙 문신이 많아 이 점도 적절치 않아 보였죠. 하지만 스크린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배우인지 실제 범죄자인지 모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톰 하디를 보고 난 감독은 다른 배우들의 스크린 테스트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아니면 이 포스를 발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캐스팅을 확정지었습니다. 8cm 가까이 되는 키높이 신발로 신장 차이를 커버하기로 했고 문신은 메이크업으로 가렸습니다. 기괴한 말투와 눈빛으로만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여줬는데 이 영화에 함께 출연한 마이클 케인은 톰 하디의 악역 연기는 진짜 오늘만 사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아 무섭다. 나도 왕년에 깡패 연기를 많이 해봤지만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편의 영화를 함께하며 톰 하디에게 홀딱 반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또 다른 영화에서 그를 캐스팅하게 됩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덩케르크이죠. 공군 조종사로 등장해 오로지 눈만 내놓고 출연했습니다. 게다가 조종석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연기를 펼쳤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대본을 완성하자마자 톰 하디 말고는 이 배역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애원하다시피 부탁했죠. 특히 톰 하디가 출연한 로크라는 영화를 보고 캐스팅 생각을 굳혔다고 하는데 이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장소 변화 없이 차 안에서 운전과 전화통화만 하다가 끝나는 영화입니다. 톰 하디는 덩케르크를 통해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눈과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것에는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톰 하디는 영화계의 소문난 애견인입니다. 배우가 되기 전부터 줄곧 유기견 출신 반려견들을 키워왔죠. 더 드롭이라는 영화에서는 개를 기르는 캐릭터로 출연하기도 했는데 당시 촬영장은 추위가 심해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촬영 내내 옷 속에 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톰 하디는 반려견을 가리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평생 사랑해주는 건 부모님과 반려견뿐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주변에 친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친구를 사귀지 않냐는 질문에 반려견과 비교하며 강아지 앞에서 나는 전부 솔직해질 수 있지만 사람은 늘 눈치를 보며 대해야 하니 정신적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 가족과 반려견만 있으면 굳이 친구 관계를 쌓을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TV쇼에 출연할 때나 시사회에 참석할 때도 종종 반려견과 함께하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연기 연습을 할 때도 최고의 파트너라고 하는데 나를 어색해하는지 아니면 평소처럼 대하는지만 보더라도 연기를 잘하고 있는지 어설픈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키웠던 반려견 중에는 맥스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데뷔 전부터 기르기 시작해 거의 20년을 함께했죠. 이 맥스라는 이름은 멜 깁슨 주연의 80년대 영화 매드맥스 시리즈를 생각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연이 된 것인지 톰 하디는 훗날 매드맥스 신작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됩니다. 이때가 맥스가 세상을 떠난 해였는데 그는 이 배역이 맥스가 남기고 간 선물 같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맥스의 유골을 거실 소파에 두고 있는데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장소라서 이곳에 놓아줬다고 합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는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고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을 휩쓸며 톰 하디의 또 다른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의 기념비적인 영화가 또 하나 개봉됩니다. 바로 치가 떨리는 악역 캐릭터를 연기한 레버넌트이죠. 이 영화를 찍으며 톰 하디의 연기력에 감탄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분명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 후보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톰 하디는 이를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고 레오나르도는 이에 내기를 제안합니다. 진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는 문신을 새기기로 말이죠. 결국 톰 하디는 이 영화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나무조연상 후보로 지명되었고 그의 팔에는 그렇게 레오는 모든 것을 안다 라는 문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톰 하디는 2009년작 폭풍의 언덕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며 지금의 아내인 샬롯 라일리를 만났습니다. 이후에도 몇 편의 작품을 함께하며 할리우드의 대표 배우 커플로 활약하고 있죠. 2014년에 프랑스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애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집 근처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전동 자전거를 훔쳐 도망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때 잠옷을 입은 상태로 그대로 뛰쳐나가 결국 이 중 한 명을 붙잡았죠.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이 소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훗날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만 그 아이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삶을 바꾸기에는 늦지 않은 나이라는 걸 그 16살 소년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오늘도 15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